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그리고 오늘은 기쁜 소식 알려드리겠는데요. 우리 K9, 정말 뭐 세계에서 인기 좋죠. 이 K9 차체만 수출한 것도 폴란드 크랩 자주포 만드는데 100여 대 수출을 했는데 정말 초대박이 터졌습니다. 인도에 K9 차체 350대 수출 확정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고요. 그리고 폴란드에 미국이 엄청난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전차 스와프인데요. 그렇게 해서 우크라이나에 뭐 아주 많은 전차를 지원해 주기 위한 그 스와프를 미국이 논의를 시작했는데 어떻게 될 것인지 또 어떤 전차들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의균의 군사TV도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먼저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5가지 단신을 먼저 보겠는데요. 우크라이나 소식부터 러시아 소식까지 해서 5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갑니다. 우크라이나가 순전히 외국의 기부금만으로 드론 군단을 건설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올렉시 노스코우 대령 주도로 세계 각국에서 펀딩 작업이 진행 중이며 상용 드론은 물론 군용 드론에 이르기까지 대량의 드론이 조달되고 있다는 당국 발표가 있었습니다. 미 육군의 고고도 장기 채공 무인기 기술 개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비행 실험이 진행되고 있는 태양열 드론 제피르-S가 인류 역사상 최장기 채공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6월 12일 이륙한 후 현재 한 달 가까이 떠 있는데 현재 기체 상태가 양호해서 당분간 착륙 계획이 없다고 에어버스가 밝혔습니다. 미 공군이 F-16급 전투기에도 쿼드 형태로 운용 가능한 실전용 레이저 무기에 대한 시험평가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록히드 마틴이 개발한 랜스라는 무기인데요. 100kW급 출력으로 적기는 물론 접근하는 적 미사일도 요격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가 중국의 뚱펑 21D 대함 탄도미사일을 모방한 러시아판 대함 탄도미사일 개발에 착수했다는 소식입니다. 기존의 해안방어 미사일 시스템을 대체하는 무기라는데 장거리 대함 탄도미사일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정설을 깰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급증하는 장거리 포병 전력에 대응하기 위해 러시아가 대량의 구형 대구경 자주포를 급히 현역에 복귀시키고 있습니다. 퇴역한 2S7 203mm 자주포들이 전선으로 대거 향하고 있는 모습이 곳곳에서 식별되는데 이걸로 M777이나 하이마스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러시아, 참 안쓰럽습니다. 자, 러시아 소식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데요. 이 자주포, 이런 거 어디서 많이 보셨죠? 우리 한국군에도 이게 이제 8인치 자주포, 그래서 요거보다 버신은 좀 짧은데 이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과거 이제 핵 투발 수단으로도 쓰기도 했었고, 또 주한미군에서도 썼고, 한국군에서도 이제 그걸 공개받아서 진작에 퇴역한 이것을 이제 버신이 긴 175mm 자주포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런 게 지금 현대전하고 왜 안 맞냐? 자주포인데 지금 뭐 장갑화돼 있잖아요. 그냥 버신만 장갑 차량, 그러니까 뭐 그 차량에 얹어놓은 그런 그냥 그야말로 정말 원시적인 개념에서 자주포, 즉 스스로 주행할 수 있는 포다. 뭐 그 어떤 개념밖에 없어요. 그래서 러시아도 이걸 진작에 퇴역을 시켰는데 지금 이제 포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걸 복귀시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걸 가지고 뭐 우크라이나의 M777이나 하이마스 같은 이런 포병에 대한 대활약전을 한다, 또 우크라이나 군을 이걸로 포격한다 라고 하겠지만 저는 좀 효과는 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것이, 왜냐하면 퇴역한 지 오래됐기 때문에 이 203mm 포탄, 지금까지 전선에는 122mm 포탄, 152mm 포탄들이 등장을 했지 203mm 포탄은 다 퇴역을 했으니까 그 포탄들을 관리를 제대로 안 했겠죠, 당연히. 그러면 습기 뭐 이런 데 완전 눅눅해가지고 이게 제대로 날아가겠냐. 장약이 다 눅눅할 텐데 50km, 이 사거리가 최대 사거리 50km니까 굉장히 장사정포예요. 그런데 50km 쏘려고 때렸는데 한 20km만 날아가고 부시식 하고 떨어지겠죠. 그리고 작약, 뭐 탄두 이런 것들이 또 눅눅하게 지금 떡져 있겠죠. 그러니까 때려도 폭발력도 안 나고 뭐 이런 또 아예 불발이 날 수도 있고, 자, 이런 그 상황이 아주 도처에서 펼쳐질 것이다. 그리고 이제 방향성, 거리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안 맞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걸 가져온다? 저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이라고 봅니다. 일단 포가 부족하다. 두 번째, 탄약이 부족하다. 그래서 203mm 포탄,
이건 지금 우크라이나가 안 깼으니까 지금 전방 추진 탄약고 다 깨버리니까 탄약이 없으니까 203mm는 저기 후방에 있었으니까 이거 갖고 와서 쓰자. 이런 궁여지책으로 보는데 참 러시아 안쓰럽습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미국과 폴란드가 놀라운 거래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는 7월 20일 열리는 나토 우크라이나 국방연락그룹 회의에서 엄청난 규모의 전차 스와프가 논의된다는 소식입니다. 미국과 폴란드가 폴란드 육군의 조속한 현대화와 우크라이나 기갑 전력 증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사상 최대 규모의 전차 스와프 계약을 논의하고 있다고 비셰그라드 24가 현지 시각 7월 12일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미국은 폴란드가 기존에 도입 계약을 체결한 250대의 M1A2 SEP V3 전차와 별개로 약 300대의 중고 M1A1 전차를 폴란드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라며 폴란드는 M1A1을 받는 조건으로 자국이 보유 중인 232대의 PT-91 전차 전량을 우크라이나에 기증하는 방안을 제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라고 전했습니다. PT-91 트바르디 전차는 폴란드가 1990년대 초반 T-72 전차를 기반으로 자체 개발한 전차인데요. 엔진을 파워업하고 신형 복합장갑과 반응장갑을 도입한 것은 물론 주포와 사격 통제 장치도 대대적으로 교체해서 전반적인 전투 능력이 T-72를 크게 상회하는 전차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총 5,500대의 M1 계열 전차를 보유 중이고 이 가운데 3,450대가 치장물자로 보관되어 있는데요. 최근 미 해병대가 모든 전차 대대를 없애면서 200여 대의 M1A1이 추가로 치장물자 목록에 추가되어서 현재 3,650대 이상의 M1 계열 전차를 예비 보관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미군이 보유한 M1A1 계열 전차들은 극소수의 M1A1 AIM 전차를 제외하면 대부분 열화 우라늄 장갑을 적용하고 있어서 외국군에 대한 양도가 불가능하다는 것인데요. 바이든 행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회를 설득해야 하기 때문에 M1A1 양도는 그리 순탄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폴란드 역시 미국이 제공 가능한 복합장갑 적용 M1A1 전차나 중고 M1A1 전차가 대부분 1980년대에 생산되어 노후화가 심각한 차량들이라는 점을 껄끄럽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 엄청난 규모의 전차 스와프가 실현되어 우크라이나가 232대의 PT-91 전차를 손에 넣는 상황이 올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가 M1A1, 여기가 PT-91, T-72 전차를 폴란드가 이제 냉전 이후에 자기네들 기술로 복합장갑, 반응장갑, 여기도 덕지덕지 바르고, 서방제 전차처럼 보이기 위해서 이 복합장갑을 그래도 이렇게 직선 스타일로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이 서방제 전차처럼 각진 전차처럼 보이는데 그냥 이거 떼놓고 보면 T-72의 그 호빵 엎어놓은 그 포탑입니다. 자, 그래서 사격 통제 장치 T-72가 워낙 정확도가 떨어지니까 사격 통제 장치 이런 거 개량하고 또 주야간 전투 가능할 수 있도록 T-72 야간전 거의 안 되니까 그런 업그레이드 다 단행한 이게 이제 90년대 중반에 단행한 그 개량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폴란드 입장에서는 우리는 90년대 중반 버전인데 지금 얘들이 준다는 거는 우리 거보다 더 오래됐잖아. 80년대 생산한 거잖아. 이걸 우리가 받는다고? 그러면 우리가 더 신형전차 주고 구형전차 받는 건가? 물론 세기야. M1A1이 훨씬 세겠죠. 이제 이렇게 해서 폴란드 좀 껄끄럽죠. 지금 이제 K2PL 해서 완전히 전차 전력을 현대화하려고 좀 마음을 딱 먹고 있는데 잠깐 이러면서 미국이 이제 이거 가져가 라고 하는데 폴란드 측에서는 그래 공짜잖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미국이 조건이 붙겠죠. 여기는 이 전면 장갑에 열화 우라늄 장갑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미국의 방침은 해외에는 열화 우라늄 장갑, 열화 우라늄 탄은 주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이제 의회를 설득해야 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일단 급하니까 가져가고 그 대신 니들이 이거 그대로 쓰려면 현대전에 좀 안 맞으니까 개량 업그레이드 좀 창정비할 때 업그레이드 하자. M1A2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하는데 그 비용은 니들이 좀 내라. 그리고 그때 열화 우라늄 장갑은 빼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 폴란드가 과연 그걸 들어줄지 만약에 들어준다면 232대니까 기갑여단 2개 정도의 분량이 그냥 뚝 떨어지는 것이죠. 우크라이나에게는. 어떻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고 이게 또 우리 K2PL 전차의 폴란드 수출에도 또 데미지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폴란드 국민들이 공짜 너무 밝히지 말고 전차 전략 우리 K2 가지고 가서 현대화하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인도에서 대박 소식이 나왔습니다. 보겠습니다. 인도가 국방연구개발기구 DRDO와 라센 투브로 그룹 주도로 신형 경전차를 개발 중이며 내년부터 시제 차량 제작에 착수한다는 소식입니다. 이 경전차의 차체로 K9이 확정되어 이미 개조 작업이 진행 중인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인도가 중국과의 국경 분쟁 지역에서 중국의 15식 경전차에 대응하기 위한 고성능 경전차 개발에 착수했으며 이 경전차의 차체로 K9 차체가 선정되었다고 사티시 레디 인도 국방연구개발기구 의장이 파이낸셜 익스프레스 온라인과의 인터뷰에서 현지 시각 7월 12일 밝혔습니다. 레디 의장은 DRDO는 인도 국내 기업인 라센 앤 투브로와의 협력해서 인도 독자 모델의 경전차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사업은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K9 자주포를 기술 도입 생산했던 L&T 그룹과 함께 경전차 개발을 한창 진행 중이며 2023년까지는 경전차 생산을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날 것이다 라며 L&T 그룹은 시제 차량의 평가가 끝나고 육군이 발주하는 대로 즉각 경전차 대량 생산 체제에 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당초 인도는 고산지대 작전용으로 25톤 미만의 경전차 조달을 추진하면서 러시아의 2S-25 스푸르트 SDM-1 조달을 진지하게 고려했었는데요. 해당 전차의 성능 미달도 문제였지만 이 경전차가 우크라이나에서 보여준 졸전에 크게 실망한 인도는 작전 요구 성능을 수정해서 경전차 한 개 중량을 35톤으로 크게 늘려잡았습니다. 인도는 군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는 이 K9 자주포 협력 사례를 활용해서 K9 차체를 기반으로 하는 35톤급 경전차를 개발 중인데요. 해당 경전차는 K9 자주포의 차체를 개조한 버전에 105mm 포탑이 탑재되는 형상으로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는 이 경전차를 350대 조달할 예정인데요. 이 신형 경전차 도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우리나라의 한화 디펜스와 협력업체들 상당한 물량의 부품 추가 수출과 로열티 수입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 이 차는 K9 차체를 활용한 그 차가 아니고 지금 K21에다가 105mm 포탑을 붙인 거죠. 제가 작년에 이 뉴스를 디펜스 브리핑을 통해서 전해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이제 이 K21 105mm 이 버전이 인도에 대박 터뜨리게 되겠다라고 뉴스를 보내드리면서 여기에 1안이 K21 105mm 버전이었고 2안이 K9 차체를 활용한 버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2안이 지금 낙점이 된 거죠. 왜냐? 경전차라도 방어력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는 돼야 된다라는 것이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얻은 교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이 K21 105mm 그리고 K9 차체 인도에 대박 수출할 것이다 하니까 또 밀리터리 매니아들 일부가 저 안티들 많아요. 뭐 모르면서 아는 소리 한다고 거짓말이다 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 사실로 밝혀졌죠. 그래서 제가 주장했던 이 K21 105 또는 K9 차체 이 인도 대박 수출이 성사되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K9 차체가 가게 되면서 벌써 23년 내년이지 않습니까? 시제 차량 생산한다고 하니까 이미 지금 상당 부분 진행되었을 수 있겠다. 그러나 우리가 직접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가 또 직접 개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이익은 아니겠으나 그러나 차체가 폴란드에 우리가 100여 대 수출했을 때만 해도 굉장히 기분이 좋았는데 이건 폴란드의 크랩 자주포용으로 100여 대 수출한 것보다 3배의 규모죠. 그러니까 대단한 성과를 거뒀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지금 한화에서 개발한 건 아니지만 사실은 삼성 테크윈이죠. 그 삼성 테크윈을 한화가 이제 인수를 한 거고 저는 이 K9을 보면서 우리 국산 무기 개발할 때 일단 덩치 좀 크게 개발하자. 그래야 이게 확장성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너무 컴팩트하게 하지 말자라는 건데 저는 K2 전차가 좀 컴팩트해서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K2 전차도 지금 유럽에 가는 K2PL 보기를 하나 늘려서 더 덩치를 키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덩치가 있어야
미래전에 사용할 수 있는 추가되는 장비들을 계속 넣어서 업그레이드해서 더 오래 쓸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이 K9을 보면서, K9이 미국의 팔라딘보다 훨씬 덩치가 크죠. 그래서 이 K9을 보면서 좀 여유 있게 만들자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한화 디펜스 축하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